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70대 노인이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50년을 살았던 그 집을, 딸 내외와 손주들이 있는 그 집을 말입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최영수 할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며칠 전 그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당뇨병 합병증 치료비 300만 원은 지금은 여유가 없다며 거절했던 딸이 시어머니에게는 2천만 원짜리 해외여행 상품권을 선물했다는 사실을요. 친정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예요. 강하시잖아요. 사위의 그 한마디가 아직도 영수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수가 찾아간 시골, 고향집 다락방에서 발견한 노란 봉투 하나.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40년 전 아버지가 남긴 땅 문서였고 그 땅의 현재 가치는 무려, 놀랍게도 이 발견이 가족 모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 한편을 울릴 수도 혹은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30분 최영수는 또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숙면을 취한다는 건 이제 사치가 되어버렸죠. 무릎이 쑤시고 당뇨 합병증으로 발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영수는 작은 방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의 안방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50년을 살았던 그 집, 아내와 함께 자식들을 키웠던 그 집의 주인이었죠.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딸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외동딸이 아버지를 생각해 준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영수는 자신이 살던 집을 세놓고 딸네 집으로 들어왔죠. 딸과 사위, 그리고 두 손주와 함께 사는 게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안방은 딸 부부가 쓰고 영수는 작은 다용도실을 개조한 방을 쓰게 됐습니다. 아버지, 안방은 저희가 써야 해요. 짐도 많고 아이들 케어도 해야 하고. 수진의 설명을 듣는 순간 영수는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는 손주들 입맛에 맞춰졌고 TV 채널은 사위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고정됐습니다. 영수가 좋아하던 트로트 방송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볼 수 없게 됐죠. 아버지는 방에서 핸드폰으로 보세요. 유튜브에 다 나와요. 사위 민석의 말에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얹혀 사는 몸이었으니까요. 영수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등이 굽기 시작했고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한때 당당했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나도 한때는, 영수는 혼잣말을 하다 말았습니다. 한때는 제법 괜찮은 직장에 다녔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1980년대 가난했던 그 시절, 영수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며 아내와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진이가 중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딸아이가 새 교복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영수는 일주일 동안 점심을 굶으면서도
돈을 모아 제일 좋은 옷감으로 맞춰줬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교복이에요. 수진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영수는 행복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딸이 대학에 갈 때도 그랬습니다. 1990년대 중반,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영수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며 학비를 댔습니다. 주말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했죠.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신데 이런 일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수진이가 걱정하며 물었지만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수진이만 대학 잘 다니면 돼.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 그렇게 키운 딸이었습니다. 영수는 수진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괜찮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결혼식 날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이 효녀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딸네 집으로 들어온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가셨어요? 응, 다녀왔어. 검사 결과는요? 당뇨가 좀 심해졌대. 합병증도 있고. 아, 그러시구나. 약은 잘 드세요. 대화가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진이는 직접 병원에 따라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꼼꼼히 듣고 아버지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을 텐데요. 이제는 형식적인 질문 몇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날은 수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영수는 한 달 동안 용돈을 모아서 딸이 좋아하는 손목시계를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제일 예쁜 걸로 골랐죠. 수진아, 생일 축하한다. 아버지가 준비한 건데. 하지만 수진은 선물을 받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감사해요, 아버지. 그런데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봐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수는 거실에 홀로 서서 딸의 닫힌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사위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백화점에서. 비싸 보이는데요? 요즘 아버님 용돈이 얼마나 되시는데 이런 걸. 민석의 말투에는 핀잔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철렁했죠. 속으로는 내 돈으로 산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얹어 사는 처지에 뭐라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냉담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딸을 키우면서 뭘 잘못했을까?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혈당이 너무 높아진 거였죠. 병원에 가야 했지만 딸에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버지, 오늘은 안 돼요. 제가 시댁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가세요. 시댁 길. 네,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모시고 병원 가야 해요.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모시고 가면서 친정아버지는 다음에 가라니. 하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음에 가마. 영수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택시를 탈 돈도 아까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진료가 끝나가고 있었죠. 최영수 환자분, 간호사의 호출에 영수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혈당 수치가 많이 높으시네요. 합병증도 진행되고 있고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망막증 검사와 발 검사도 필요하고요. 비용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3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300만 원. 영수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50만 원뿐이었거든요. 선생님, 검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명할 수도 있고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300만 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아버지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좀 바빠요. 목소리부터 차갑습니다. 영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왔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대. 그런데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300만 원요? 지금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여유가 없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니? 정말 급한 거야. 실명할 수도 있대. 아버지, 국민건강보험으로 안 되나요? 요즘은 다 지원되잖아요.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일단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도와드릴게요. 저 진짜 바빠요. 끊을게요. 뚜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수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이라. 딸이 정말 돈이 없는 걸까요? 영수는 결국 검사를 포기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딸이 20살 되던 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수술비가 필요했죠. 영수는 그때 친구에게 돈을 빌려가며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미안할 것 없어. 우리 딸만 괜찮으면 돼. 그때는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거죠. 집에 도착한 영수는 작은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때 밖에서 수진이와 민석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생신 선물은 뭘로 할까? 저번에 말씀하신 해외여행 상품권 어때? 그거 비싸잖아. 2천만 원이 넘던데. 괜찮아. 우리 어머니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보셨잖아. 이번에 호주 패키지로 보내드리자. 그래도 2천만 원이. 수진아, 우리 어머니한테는 해드려야지. 날 낳아주신 은혜도 있고 결혼할 때도 얼마나 도와주셨어. 그렇긴 한데 자기도 효부 소리 듣고 싶잖아. 시댁에서 인정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영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아버지 병원비 300만 원은 없다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는 2천만 원짜리 해외여행을 선물한다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딸을 키웠던 지난 세월을 돌이켜봤죠. 수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소풍을 가는데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을 때 영수와 아내는 밤새 김밥을 말았습니다. 친구들보다 더 예쁜 도시락을 싸주고 싶었거든요. 우와, 우리 아빠가 제일 잘 만들어주셨어. 수진이가 돌아와서 자랑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입시 스트레스로 딸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영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딸에게 아침을 챙겨주고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있어서 힘이 나요. 우리 딸, 힘내.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그렇게 키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음날 아침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정말 수진이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비싼 선물을 하는지 말이죠. 영수는 딸이 출근한 후 조심스럽게 거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행사 상품권을 발견했습니다. 호주 2주 프리미엄 패키지 마이너스 2,200만 원. 영수는 그 상품권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 병원비는 300만 원도 아깝다면서 시어머니에게는 2천만 원이 넘는 선물을 하다니. 영수는 상품권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아까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요. 제가 선물한 여행 너무 좋아하신대요. 영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좋으시다니 다행이구나. 네. 제가 효부 소리 들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칭찬하더라고요. 수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보지 못했죠. 수진아. 네, 아버지. 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니?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거. 제가 지금 여유가. 시어머니 선물은 2천만 원이 넘는데. 아버지 병원비 300만 원은 없다는 거니? 수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봤어. 상품권. 아버지, 그건 다른 문제예요. 시어머니는 제 남편의 어머니시잖아요. 당연히 잘해드려야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너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야.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죠. 아버지, 아버지답지 않게 왜 이러세요? 시댁을 잘 섬기는 게 며느리의 도리잖아요. 도리? 친정아버지를 돌보는 건 도리가 아니고? 아버지, 저도 할 말 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돈 얘기만 하시잖아요. 병원비, 생활비, 이것저것.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니? 병원비도 이번이 처음인데. 그래도 부담스럽다고요. 친구들 보면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잘 사시는데 왜 아버지만 이러세요? 친구들, 부모는 알아서 잘 산다는 말에 영수는 더욱 서러워졌습니다. 그럼 내가 부담스럽다는 얘기구나. 내 아버지가.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았어. 알았어. 아버지가 부담스러우니까 시어머니한테는 2천만 원 쓰고 아버지는 병들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아버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극단적. 이게 극단적이야?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대학 다닐 때 내가 막노동까지 했던 거 알아? 아버지, 그건 아버지가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제가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 말에 영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고 싶어서 했다고요? 딸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그게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요? 수진아, 너. 아버지, 저 출근해야 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수진은 돌아서서 집을 나갔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기로. 더 이상 딸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세월의 흔적들을 가방 하나에 담았죠. 아내의 사진, 딸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몇 벌의 옷까지. 아버지, 뭐 하세요? 수진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짐 싸는 거 안 보이니? 어디 가시려고요? 나가야지. 내가 부담스럽다며? 더 이상 부담 안 줄게. 아버지, 그게 무슨. 그동안 신세에 많이 졌다. 이제 내 갈 길 갈게. 영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커, 문이 닫혔습니다. 영수가 도착한 곳은 시골 고향 집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그곳은 온통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가장 편안한 곳이었죠. 이 집은 영수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었죠. 영수는 이 집에서 결혼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1980년대까지 이곳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었죠. 그 이후로 이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고향에 올 때마다 들러보곤 했지만 살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낡고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그리웠습니다. 딸네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이 낡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먼지를 털어내고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전기와 수도는 아직 나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가끔 관리를 해주셨던 거죠. 영수야, 자네 언제 왔나?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살려고 왔나? 네, 당분간은요. 딸네 집에서 편하게 살지, 왜 이런 데까지.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게. 감사합니다, 이장님. 이장님이 돌아가고 영수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낡은 이불들을 꺼내며 옛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영수야, 이 집 잘 지켜라.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던 집이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하지만 영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가면서 이 집을 버려뒀으니까요. 청소를 하다가 다락방을 발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위험해서 올라가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오늘은 왠지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니 다락방은 온통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낡은 상자들과 오래된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그때 구석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니 그 안에는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기도시 동산 123번지.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아버지 명의의 땅 문서였습니다. 40년 전 아버지가 조금씩 모아서 산 땅이었죠. 아버지가 이런 땅을 가지고 계셨어. 영수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면적은 약 3,000평. 그때는 산속에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다음 날 영수는 그 땅을 찾아가 봤습니다. 버스와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고 도착한 그곳은 놀랍게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그 땅이라고? 영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황무지였던 그곳이 지금은 신도시가 되어 있었던 거죠. 부동산에 들러 문의해 봤습니다. 사장님, 여기 이 땅이 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사장은 땅 문서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진짜예요?
네, 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어르신, 이 땅 지금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나요? 조심스럽게 평가하면 최소 100억은 넘을 겁니다. 뭐라고요? 100억? 영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네, 이 지역이 최근에 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 위치가 정말 좋아요. 상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영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병원비 300만 원 때문에 고민했는데, 하루 만에 100억 부자가 된 거였습니다. 사장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버님 명의에서 어르신 명의로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은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했죠. 며칠 후 영수는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땅은 정식으로 영수의 명의가 되었고 한 대기업에서 그 땅을 매입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120억에 매입하고 싶습니다. 12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팔겠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영수의 통장에 세금을 제외한 90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영수는 통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늘에서 저를 도와주신 거죠.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복잡한 감정이 든 건 딸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딸은 아버지의 병원비를 거절했습니다. 300만 원도 아깝다고 했죠. 그런 딸이 아버지가 90억을 갖게 됐다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영수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영수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검사 받으러 오셨어요? 네, 선생님. 모든 검사 다 받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내겠습니다. 영수는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치료 계획을 세워줬죠. 어르신,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면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오며 영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응.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고, 시골에 있다. 시골요? 거기서 뭐 하세요? 그냥 좀 쉬고 있어. 아버지, 집으로 오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병원비도 제가 마련할게요. 됐어. 됐어. 아버지는 이제 괜찮으니까. 괜찮다니요? 병원은 가셨어요? 응, 다녀왔어. 검사도 다 받고. 네? 돈은 어떻게? 내가 알아서 했어. 아버지. 수진아, 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어. 내일 고향 집으로 와봐. 네, 알겠어요. 남편이랑 같이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딸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오후, 수진과 사위 민석이 시골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수진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버지, 걱정했어요. 갑자기 나가시고. 그래, 미안하다. 영수는 딸을 안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집 진짜 오랜만이네요. 민석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영수는 차를 끓여왔죠. 아버지, 제가 끓일게요. 수진이 말했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내가 할게. 영수는 차를 따라주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지? 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어. 수진과 민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왔을 때 다락방을 정리했어. 네. 그런데 거기서 할아버지가 남기신 땅 문서를 발견했어. 땅 문서요? 응. 40년 전에 할아버지가 사셨던 땅이야. 영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땅이 지금. 수진과 민석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90억이 됐어. 네? 수진과 민석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90억이라고요? 응, 팔았어. 며칠 전에. 영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수진은 통장을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진짜예요? 응, 진짜야. 민석도 통장을 보더니 기절할 뻔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대단하십니다. 순간 민석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에는 시큰둥하던 사람이 갑자기 극존칭을 쓰기 시작했죠. 장인어른, 이제 큰 집으로 이사하셔야죠. 제가 좋은 아파트 알아볼게요. 그리고 병원도 VIP로 모시고 필요한 거 다 사드릴게요. 민석은 갑자기 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불효했어요. 영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했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이었나요? 수진아, 민석 씨. 네, 아버지.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돈으로 뭘 할 건지 알고 싶어. 네. 먼저 병원비 쓸 거야. 건강을 되찾는 게 우선이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이장할 거야. 좀 더 좋은 곳으로. 좋은 생각이세요. 그 다음은 영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야. 네? 수진과 민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받았던 서러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병원비 없어서 치료 포기하는 노인분들,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돕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 그럼 우리는 너희, 영수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네. 왜요?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왜긴 왜야? 너희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니? 아버지, 그건. 수진아, 아버지 병원비 300만 원은 없다면서 시어머니한테는 2천만 원 썼잖아.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부담스럽다고 했지. 친구들, 부모는 알아서 잘 사는데. 나만 이런다고.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는 내가 진짜로 변했으면 좋겠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네, 아버지. 꼭 그럴게요. 그럼 증명해봐. 네. 아버지가 90억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아버지를 잘 모실 수 있겠니? 수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게 물론이죠.
하지만 그 대답은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일단 돌아가라. 아버지가 생각 좀 해볼게. 아버지, 가라. 오늘은 여기까지. 수진과 민석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을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피부치잖아요. 하지만 이대로 용서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겪어봐서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영수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했죠. 또한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쉼터도 만들었습니다. 영수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복지센터 소장님이 감탄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 뿐입니다. 영수의 이런 활동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방송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최영수 씨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어르신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며 기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던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저거 우리 아버지야. 진짜네. 아버지가 그렇게 큰 돈을.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신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다음 날 수지는 다시 시골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왔니? 네, 아버지. 뉴스 봤어요. 그래.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정말 못난 딸이에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드셨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수진아, 아버지, 저 장인어른한테 드렸던 여행 상품권 환불했어요. 뭐? 그리고 그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 내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하시는 기부에 보태려고요. 영수는 놀랐습니다. 장인 어른이 뭐라고 하시던 처음엔 화나셨어요. 하지만 제가 사정 말씀드리니까 민석이가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네. 그리고 장인어른도 기부하시겠대요. 아버지 소식 듣고 감동받으셨다고. 영수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는 내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네, 당연해요. 시험해 주세요. 좋아. 그럼 한 달 동안 아버지를 모셔봐. 돈 한 푼 안 쓰고. 네. 아버지가 90억 없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노인인 것처럼 대해봐.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꼭 증명할게요. 그날부터 수지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매일 시골집을 찾아와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아침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여왔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 오랜만에 날씨가 맑구나. 아버지, 저기 코스모스 핀 거 보세요. 예쁘죠? 그래, 예쁘다. 영수는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에는 손주들도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안으며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진짜 재밌어요. 개구리도 있고 메뚜기도 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도 여기서 많이 놀았단다. 영수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정말 성실하게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찾아왔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대했죠. 수진아. 네, 아버지?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수진아. 아버지, 이제라도 제가 진짜 효도할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영수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그날 밤 영수는 결정했습니다. 딸을 용서하기로. 다음 날 영수는 딸과 사위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민석 씨. 네, 아버지. 아버지가 결정했어.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90억 중에서 10억은 너희 줄게. 네?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그 돈으로 집을 사. 아버지랑 같이 살 수 있는 큰 집으로. 아버지. 그리고 나머지 80억은 아버지가 계속 기부할 거야.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네. 앞으로는 친정아버지든 시댁 어르신이든 모두 똑같이 잘 모셔야 해. 돈이 많고 적음으로 차별하지 말고.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민석도 다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이제부터 진짜 아들처럼 모시겠습니다.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가족. 그날 이후 수진 가족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큰 집을 사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고, 영수는 매일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수는 계속해서 기부 활동을 했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더 많이 만들었고, 병원비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 교육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영수는 여러 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효도의 의미,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이죠.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비싼 선물이 아니라 자식의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영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1년 후 영수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당뇨도 잘 관리되고 있었고 합병증 위험도 사라졌죠. 할아버지, 오늘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나왔어?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시대요. 그래, 다행이다. 영수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다 너희 덕분이야. 아니에요. 아버지가 스스로 잘 관리하신 거죠. 민석도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 손주들 장가갈 때까지는 봐야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영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한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딸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거였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거죠. 수진아. 네, 아버지? 고맙다. 다시 돌아와줘서. 아버지. 제가 더 감사하죠. 용서해 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늘에서 영수의 아버지와 아내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비싼 선물이 아니라 자식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련을 통해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도 하죠.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같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효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혹시 영수 할아버지나 수진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만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이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다. 등 어떤 의견이든 환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이 더욱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